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임신이 맞대요. 정말 축하한다,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더 놀랄 만한 일이라니?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는데요. 형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임신을 하긴 했는데 쌍둥이래요. 뭐? 쌍둥이? 네, 그렇게 바랬는데 한꺼번에 보내주시려고 그랬나 봐요. 형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 차올랐는데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기쁜 목소리로 축하를 해줬고 시누이와 우리 부부도 아낌없이 축하를 해줬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쌍둥이라고 했으니 형님과 아주버님에게는 세상이 온통 꽃밭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쌍둥이 태어나면 어머님이 돌봐주실 거죠? 나보고 쌍둥이를 봐달라고? 네, 아무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주세요. 그렇지. 귀하게 얻은 손주인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길 수야 없지. 시어머님이 흔쾌히 대답을 했지만 시어머님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어요. 니들 자식은 니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지금껏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한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만 해야 하는데 이 사람 월급으로 살기 너무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말이지. 손주 하나 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쌍둥이를 네 엄마 혼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아버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잖아요.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봐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형님의 평소 모습은 여우가 둔갑을 했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여우짓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가만히 지켜본 결과 여우짓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시누이랑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도 형님이 시누이까지 거론하자 시누이가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큰언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니는데 제가 육아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엄마 혼자 쌍둥이를 돌봐야 하는데 엄마 혼자 가능할 것 같지가 않네요. 아가씨, 말을 너무 정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아이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아가씨도 이제 쌍둥이들 고모가 되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렵게 생긴 건 잘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쌍둥이를 엄마 혼자 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가씨가 냉소적인 말투로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아가씨와 같은 생각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님 혼자 쌍둥이를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시누이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형님이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시누이를 나무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진 줄 잘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 해요? 가만 보면 아가씨는 저를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정이 더 임신한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결국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시아버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희정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래? 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들어서 못 봐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니들 자식은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시아버님이 단호한 어조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눈물을 연방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좋은 날에 그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어. 그냥 봐주면 되는 거지. 당신 지금도 허리에 무릎에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면서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러다 골병 들면 누가 알아주긴 할 것 같아? 이제 자식들 다 키웠는데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내가 봐줄 테니까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가봐라. 엄마, 진짜죠? 진짜로 봐주실 거죠? 글쎄 알았다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관리나 잘해.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이 형님을 부축한 채 집을 나섰고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둘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집을 나가자마자 시아버님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시어머님을 채근했어요. 당신 그러다 분명히 골병 들 테니까 두고 봐. 그렇다고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진정도 가까이 있는데 굳이 당신한테 맡긴다고 하는 건 지 부모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만만한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보나마나 손주들 봐주다가 사달이 날 게 분명해. 내가 둘째라면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 근데 첫째는 성격이 워낙 이기적이라 크게 한번 사달이 날 거라니까. 엄마, 내 생각도 아빠 생각이랑 같아. 지금껏 큰새 언니 지켜봤지만 진짜 이기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 엄마한테 쌍둥이 맡기고 나 몰라라 할 게 뻔하다니까. 그냥 엄마를 거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니까. 시누이가 나서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과할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이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항상 당하고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동안 형님의 행태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형님은 말투부터가 참 기분 나쁜 그런 말투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오면 반찬부터 과일까지 싹쓸이를 해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전부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갈 때면 늘 빈손으로 갔기에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누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형님 생일이라고 다 함께 외식을 하고 시댁에 들어왔는데요. 차를 마시던 형님이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무슨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네, 오늘이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드신 케이크 그거 제가 사온 거예요. 케이크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뜸들이지 말고 얼른 주세요. 형님이 대놓고 생일 선물을 달라는 말을 했는데요. 순간 시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대답했습니다. 큰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매년 생일 선물 드렸는데 큰언니는 제 생일 때 선물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하나 보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선물을 찾으니까 퍽 난감하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동서 생일할애는 50만 원짜리 상품권 줬다면서요. 혹시 동서랑 차별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잖아요. 저는 매번 챙겨드렸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작은 언니는 제 생일날 선물을 챙겨줘서 저도 드린 것뿐이에요. 동서는 30만 원밖에 안 줬다는데 아가씨는 50만 원으로 돌려줬다면서요. 그동안은 큰언니한테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챙겨준 작은 언니한테 고마워서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 생일 때 선물 안 줬다고 삐쳐서 그런 거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챙길 테니까 저도 동서랑 똑같은 금액으로 주세요. 형님의 뻔뻔스런 언행에 기겁을 했기에 안절부절 못한 채 시누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냥 안 주고 안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경 안 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줄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형님이 다시 물었지만
신우이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숨소리를 거칠게 씩씩거리고 있자 시아버님도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결국 시어머님이 형님을 달랬습니다. 내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라. 아가씨는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희정이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계속 주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니. 시어머님이 나름 돌려서 말을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형님이 쌩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아가씨, 저 때문에 난감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 생일 때 형님이 전화해서는 아가씨가 무슨 선물을 했냐고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도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큰새 언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저라도 이렇게 하니까 저만 한 거지. 안 그랬으면 감당이 안 될걸요. 작은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성격이 자식들이 부탁하는 걸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오늘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그동안 형님 행동 지켜보면서 아가씨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 생일날 아가씨한테 선물 뭐 받았냐고 물어서 답을 해주긴 했는데 형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작은 언니 생일날도 선물을 안 줬던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작은 언니는 큰 언니한테 선물 드렸잖아요. 그게 그날 아가씨한테 50만 원 상품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형님 생일날 똑같이 50만 원 상품권 준비하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했어요.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준비했고요. 우리 결혼하고 첫 형님 생일이라 준비하긴 했지만 저도 다음부터는 선물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이 터져버려서 아가씨한테 죄송하더라고요. 큰언니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살다 살다가 큰언니처럼 아나무인은 처음 본다니까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한테 쌍둥이도 공짜로 맡기고 남을 사람이에요. 네? 공짜로요? 둘씩이나 맡기는데 설마요. 그동안 우리도 설마 했는데 역시나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암튼 작은 언니도 앞으로 큰 언니한테 당하지 말고 살아요. 큰 언니는 사람을 한번 호구로 보면 계속 호구로 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신우이가 형님을 조심하라며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신우이 말처럼 형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기에 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동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 괜찮지? 아, 네, 들어오세요. 점심 먹고 있었던 거야? 네, 주말이라 아침 겸 점심 먹고 있었어요. 제 말에 형님이 식탁을 빤히 바라보더니 놀라서 물었어요. 동서 음식 솜씨 엄청 좋은가 보다. 잔치국수를 직접 한 거야? 남편이 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나도 요즘 입덧 때문에 잘 못 먹고 있는데 잔치국수 보니까 먹고 싶다. 우리도 국수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그럼 이것만 마저 먹고 바로 해드릴게요. 국수를 반쯤 먹어가고 있던 중이어서 그대로 두면 불어서 못 먹을 게 뻔했기에 금방 먹고 잔치국수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이 서운한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뱃속에 우리 쌍둥이가 너무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바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형수님, 집사람도 이제야 점심을 먹는 거라 마저 먹고 만들어 드릴게요. 남편이 형님의 행동을 제지시켰지만 형님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나 사랑해줘서 동서는 참 좋겠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고픈 배를 부여잡고 기다릴게요. 하늘아, 구름아, 작은 아빠가 배고파도 좀 참으래.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형수님, 말도 없이 오셔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이 발끈한 채
젓가락을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자기야, 나 밥 다 먹었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야식을 먹고 자서 그런지 입맛이 없었거든. 자기 불편할까봐 억지로 먹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잘 됐네. 형님, 바로 국수 끓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봐요, 서방님. 동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위에 계란 고명 좀 많이 부탁할게. 동서도 알다시피 쌍둥이라 많이 먹어야 하거든. 아, 네, 알겠어요. 형님이 쌩하니 거실 소파에 앉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국수를 다 끓여서 그릇에 담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다가와서 또다시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내가 임산부인데 이런 그릇 말고 좀 예쁜 그릇 없어? 동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가 임산부는 예쁜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봐야 하거든. 그럼 형님이 고르세요. 제가 찬장을 열어서 보여주자 형님이 그릇 하나가 마음에 든다며 그걸로 집어들었어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여기에 담아줘. 네, 알겠어요. 근데 이 그릇은 어디서 난 거야? 너무 예쁘다. 저 결혼할 때 이모가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정말? 그럼 이거 엄청 비싼 거지?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고 듣긴 했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쯤에서는 두 사람이 빨리 먹고 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국수를 다 먹고 난 뒤 형님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동서, 국수 먹는 내내 생각해봤는데 이 그릇이 너무 예쁜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많이도 필요 없고 딱 내가 쓸 것만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이렇게 말이야. 네? 그릇을요? 동서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뱃속의 아이랑 엄마는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하거든? 근데 우리 쌍둥이들이 이 그릇이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 있지? 작은 엄마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형님,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건 이모가 선물해준 거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쌍둥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죄송해요. 세트로 있는 거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형님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에게 선물 받은 것을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뒤 형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난 살다 형수님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우리 회사에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보다 더 최악인 거 있지. 나도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아주버님이라도 형님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저러고 살지. 암튼 대단하다 대단해. 남편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은 쌍둥이를 핑계대면서 가족들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만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두 사람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형님이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는 듯해 보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난 뒤 형님이 놀러 오라는 전화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심부름이나 시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은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에게 쌍둥이를 맡기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쌍둥이를 볼 수 있을지 걱정이야. 내가 보기엔 얼마 안 가서 못 본다는 말 나올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엄마가 허리도 안 좋고 손목도 안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못 보고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거야. 어머님이 원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신데 어떡하든 끝까지 봐주실걸? 그것도 몸이 허락해야 봐주시는 거지. 난 그러다 엄마 건강에 문제 생길까 봐 진짜 걱정이라니까.
조금이라도 엄마를 생각했으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난 형수님보다 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씨가 됐던 것일까요? 역시나 몇 달 만에 집안이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작은 언니,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드렸는데 지금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입원이라니요? 쌍둥이 봐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모양이에요. 디스크가 심하게 도져서 눕지도 서지도 못하시는데 곧 수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저도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수술 들어가면 얼굴도 못 볼 건데 그냥 퇴근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쌍둥이 봐준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큰언니가 엄마한테 땡전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기만 했거든요. 네? 그럼 쌍둥이를 그냥 맡겼단 말이에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빠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큰언니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보네요. 신우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형님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재활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쌍둥이 걱정뿐이었어요. 쌍둥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회사에 연차 내고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큰일이네. 어머님이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퇴원하시면 앞으로 못 봐준다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 건강상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됐기에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알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은 쌍둥이 걱정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형님의 행동 때문에 시어머님 마음이 냉정하게 돌아섰는데요. 그 사건은 역시나 형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님이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쌍둥이를 본다며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쌍둥이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언제 퇴원하시는 거예요? 퇴원해도 당분간은 재활치료 받아야 할 것 같아.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지금 친정엄마가 쌍둥이들 봐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어머님 언제쯤 퇴원하는지 여쭤봤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넌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저는 그냥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뿐인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그동안 10원 한 푼 안 받고 쌍둥이들 봐주면서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병문안 한번 안아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친정엄마가 힘들어한다고 재활치료도 하지 말고 나보고 쌍둥이를 보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앞으로 2번 다시 쌍둥이들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동안 시어머님이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순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뭐하러 매일같이 오고 그래. 집에서 병원까지 가깝잖아요. 아가씨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 병원 음식 잘 못 드신다고 해서 먹을 것 좀 사왔어요. 근데 형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싹퉁바가지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너도 앞으로 그 인간들 전화 절대 받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순간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마치 다른 분처럼 변해갔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 전화를 차단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소리쳤어요. 뉘신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요. 어머님, 그때 제가 말 실수한 건 정말 죄송해요. 글쎄 그쪽이 누군데 사과를 하는 거냐고요.
난 그쪽 모르니까 그만 가보세요. 간호사 선생님,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데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 아가씨, 두 사람이 어머님 좀 말려봐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주세요. 신우이가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이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어머님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결국 사돈어르신이 쌍둥이를 못 보겠다며 형님과 대판 싸웠고 얼마 뒤 형님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님께 찾아왔지만 시어머님은 냉정하게 돌려보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형님 부부와 왕래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내가 그것들 전화번호 차단하라고 했잖아. 아니, 차단은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와서 거래처인 줄 알고 받았거든요. 근데 형이 하는 말이 형수님이 급성 디스크로 수술받고 병원이라고 하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가 봐요. 친정 엄마가 있는데 그런 말을 왜 우리한테 한다니?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그 싹퉁바가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프다고 하니까 말 꺼낸 것뿐이에요. 남편이 계속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부모님은 보란듯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며칠 뒤 아주버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렸어요. 결국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시어머님이 스피커 모드로 바꾸라고 하시더니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왜 찾아? 엄마, 지금 장모님도 병나기 직전이에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뉘신데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옆에 독일 아줌마랑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중이니까 그만 전화 끊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재수씨,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쌍둥이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저도 바빠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형, 그럼 사람을 구하면 되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아주버님이 버럭한 채 집을 나섰는데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네. 아니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평생 정신 못 차릴 것 같네. 저러니 엄마 아버지한테 팽이나 당하지. 남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 마음과 함께 두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